비밀이야? 정말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보니까 이 통일 대한마당 광진구에서 엄청난 이런 행사를 계속 꾸준히 해오셨네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 귀중한 행사를 해오셨는데 이렇게 이 귀중한 행사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가요, 이제 아시겠지만 저는 남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11월 19일 날 왔고요. 제가 해외에서 살다 보니까 조국, 모국, 고향 이런 단어를 들으면 가슴이 막 설레고 뛰어요. 그리고 비록 고향을 떠나서 미국에 살고 있지만 항상 우리 고향에 모국의 소식에 우리 해외 동포들은 다 귀를 쫑긋 세우고 안테나를 세우고 그들과 함께 그들이란 우리 모국이 기쁘면 함께 기쁘고 덩달아 기쁘고 모국이 슬프면 슬픈 일이 있으면 해외 동포들은 함께 엄청 슬픕니다. 그래서 지난 거진 7개월이 됐죠. 반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는 우리 해외 동포분들이 우리 큰 참사가 있었죠. 세월호 참사 사건으로 모든 해외 동포분들의 삶이 우울했습니다. 함께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해외 동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그리고 유가족들의 슬픔에 저희들도 함께 동참하면서 저희들도 잊지 않겠습니다. 이 슬픔에 계속 함께 잊지 않고 동참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여기 오신 분들 오랜 세월 동안 통일 대한마당 이런 것도 광진구에서 계속 해오시고 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어쨌든 우리 북녘 동포들에게 관심이 있고 통일에 관심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오셨죠. 사실은 저는요 참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2011년 10월에 첫 북한 여행을 가서 마지막으로 간 게요 2013년 9월까지 갔습니다. 그 동안에 6차례 북한 여행을 갔어요. 한 60여일이 넘는 시간 동안에 저기 백두산 삼지연 있는 쪽부터 해서요. 최북단에서부터 해서 그 두만강 줄기를 따라서 나진선봉 또 뭐 청진 또 칠보산을 지나가려면 길주 명천에 칠보산이 있죠. 칠보산, 함흥, 흥남 또 강원도로 와서 원산, 금강산 그리고 평안도로 와서 평양은 물론 매번 갈 때마다 거기에 이제 짐을 풀죠. 평양 또 남포, 평성 그리고 묘향산 또 황해도로 오면은요 사리원, 개성 뭐 많죠. 제가 다 기억하기가 힘드네요. 예, 정방산, 장수산, 뭐 그다음에 재령, 평야로 유명한 재령, 신천 이렇게 많은 곳을 속속들이 여행을 했어요. 근데요, 2011년 10월 첫 북한 여행을 가기 전까지는요 북녘 땅에 내가 사랑해야 하는 내 형제 자매가 있다라는 사실을 전혀 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뭐 통일, 북녘 동포, 북한 이런 단어조차도 제 가슴속에 새기고 산 적이 없어요. 그렇게 좀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데 여러분들을 보니까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런데요, 또 뭐 제 배경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저는 대구에서 매우 보수적인 기독교, 장로교 집안에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신 장로교 목사님이신 집안에 태어났어요. 저희 외할아버지는 포항에서 재헌국회의원으로 4선 재헌국회의원을 지내신 분이십니다. 보수 정치가셨죠. 저희 아버지 역시 육사 출신이세요. 그래서 저기 6.25 전쟁, 한국전쟁 당시에는 최북단까지 진격하셔서 무찌르자 공산당 많이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북한의 저 최북단에 가서 무찌르자 공산당 그거 하고 오신 얘기를 들으면서 야 우리 아버지 정말 멋져 훌륭한 일을 했어 그렇게 생각하고 자라온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또 이제 제 시절에는 반공교육을 또 열심히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요 사실 반공교육이라고 해봤자요
저는 어떤 그 공산주의에 대한 무슨 지식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정치나 사상, 뭐 이념 이런 단어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제 인생에 있어서 큰 제 정신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친 두 정신이 있다면 기독교 정신하고 반공교육 정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공교육 하면은 근데요, 그 또한 뭐 공산주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서가 아니라 그저 제 마음속에는 반공교육 이꼴 무찌르자 공산당이에요. 그거 더 이상도 아니에요. 그냥 반공교육은 무찌르자 공산당, 무찌르자 북한 동포, 북한 땅, 북한. 이게 제 신조였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반공교육이 엄청 무서워요. 기독교 정신을 뛰어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리 커가면서 기독교적인 신념을 다해서 우리 북녘동포를 사랑해봐야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100번 되뇌어도 우리 북녘동포는 사랑하게 되지 않는 내 이웃이 아닌 거예요. 원수보다도 더한 원수예요. 제 머릿속에는 항상 북한 동포들을 떠오르면요. 그들은 어린애들이 뛰어가다가 넘어져도 수령님 이런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뭐 무슨 일 있으면 아유 엄마야가 아니라 아유 수령님 오직 당과 나라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붉은 깃발 아래 호전성 뛰는 정말이지 뭐 악당 로봇 같은 그런 나와는 어떤 얘기도 통할 것 같지 않고 어떤 생각도 나눌 수 없는 내 형제 나라라고 하지만 호적이 있다면 진짜 호적으로 패버리고 싶은 그런 곳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뭐 종교적인 신념을 다해서 그들을 사랑해야지 뭐 기도를 하는 척 하지만 항상 마음속에는 아유 저들은 그럴만해 왕따 당할만해 뿌린 대로 걷어 이런 마음으로 갖고 사는 그런 정말 못된 형제지간이라고 치면은 정말 못된 팥쥐 같은 그런 심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한테 우리 남편이 막 인터넷에 서치를 하는 거예요. 다음에 갈 여행 관광지를 찾다가 어머 북한 관광이 남한 국적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 열려있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북한 관광 상품이 막 많이 있는 거예요. 여행사가 물론 외국에 있는 여행사들이죠. 저희도 이제 시카고에 있는 여행사를 통해서 첫 북한 관광을 갔는데요. 보니까 상품도 다양한 거예요. 뭐 맞춤 관광, 패키지 관광, 그리고 참 재미있는 것이요. 북한에는 아직 제가 아까 인터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4대강 아직 강 사업을 안 해가지고 강이 엄청 깨끗해요. 그래서 강과 또 멋진 산들 많이 있죠, 북한에. 그 산, 뭐 백두산, 칠보산, 묘양산, 금강산 뭐 많잖아요. 산만을 구경하러 가는 그런 관광 상품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요. 북한에 세계에서 딱 2대 남은 프로펠러 비행기가 있어요. 한 대는 소말리아에 있는데 그 소말리아에 있는 것은 이렇게 잘 보수를 하지 않아서 메인터넌스가 안 돼서 폐기가 되기 일보 직전이라 탈 수가 없어요. 근데 나머지 한 대가 북한에 있어요. 그 프로펠러 비행기를 이렇게 잘 보수를 하고 잘 가꿔서 그게 상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백두산에 갈 때는 국내선 비행기를 타는데 그 비행기를 타고 갔던 거예요. 근데 남편하고 이제 백두산에 간다고 그 비행기를 앞으로 딱 갔는데 야 과연 저 비행기를 타고 내가 백두산에 갈 수 있을까? 이 바퀴는 맨질맨질하고 아니 저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고 우리가 백두산을 여행 간다고 차라리 안 가는 편이 낫겠네. 그런 생각이 딱 드는데 갑자기 저 멀리에서 50-60명 되는 사람들이 막 유럽 관광객들이 막 뛰어오더니 우리는 저거 타고 가나마나 이러고 있는데 뷰티풀 원더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비행기를 막 쓰다듬고 사진 이리 찍고 저리 찍고 가문의 영광이네 막 하면서 알고 봤더니 유럽에서부터 그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온 항공 에어 전문가들 협회에서 온 거예요. 그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그 먼 유럽에서 왔는데요. 그 상품을 이제 신청해서 오려면은 1년간 막 웨이팅도 기다려야 된대요. 그만큼 인기 있는 상품이래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나는 죽겠다 하는데 저기서는 가문의 영광이네, 멋지네, 막 이러고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그거를 타기 위한 상품도 있고요. 또 기념비적인 건축물들이 북한에는 멋있는 게 많이, 제가 보기에도 좀 멋있는데요. 뭐 건축물적인 어떤 그런 건축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도 그게 이제 연구할 만한 그런 건가 봐요. 그래서 그런 건축물만을 보는 관광 상품도 있고 여러 상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북한도 우리나라의 반쪽 땅인데 우리가 이제 또 미국 국적자니까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도 한번 가보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사실 너무나 두려웠어요. 뭐 상품이 아무리 나를 유혹한다 해도 이거는 다 그야말로 관광객들을 유혹하기 위한 상품이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남편이 가겠다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아마도 내가 미운애, 고운애, 뭐 원수네 해도 내 마음속에는 어떤 애증이 있었나 봐요. 우리 동포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던가 봐요. 호기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호기심, 가보고 싶은 생각이 또 문득 드는 거예요. 그래, 그들은 얼마나 나와 다를까? 이질과 배골이 얼마나 깊게 패여 있을까? 얼마나 정말 몹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을까? 그거를 확인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게 이제 보통 얘기할 때는 그거를 제가 첫 북한 여행을 간 첫 이유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더 큰 이유가 있어요. 북한에 제가 가기로 한 것은 제 남편, 전 처음에 안 간다고 그랬을 때 저희 어머니, 시어머님께서 들어누우셨어요. 얘야, 아범 혼자 절대 보내지 마라. 보나마나 막말하다가 붙잡힌다. 너가 꼭 따라가야 된다. 막 그래요. 우리 남편이 이름하여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어떤 나라인데 거기 가서 함부로 말했다가 그자가 북한 땅에 발을 내디딘 후 아무도 그 일을 본 자가 그 후에 아무도 그를 본 자가 없었다. 이렇게 되게 딱 좋은 사람이거든요. 함부로 말을 얼마나 좋게 얘기하면 솔직 담백한데요.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자면요. 좀 철이 많지 않다. 예. 그런데 잘 이해가 안 가시나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을게요. 남편인하고 제가 이제 도착해서 한 며칠, 하루 정도 있다가 망경대 혁명학원이라는 곳을 이렇게 관광을 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망경대 혁명학원을 막 설명하시는 안내원이 이 학원으로 말할 것 같은 위대하신 김일성 수령님께서 막 이러면서 우리의 혁명 열사들의 자녀들을 막 설명을 막 장황하게 하는데 남편이 그 설명을 딱 듣더니 여기야말로 난파 공작원 자녀들 다 가르치는 학교죠? 혁명 열사의 자녀를 막 이러고 있는데 난파 공작원 학생 가르치는데 거기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 정말 가슴이 철렁. 그래서 저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올 것이 왔구나. 따라오시라요. 그리고 이제 우리 남편을 데리가리라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그 안내원이 하하하 웃더니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선생님 난파 공작원이 뭡니까? 따라 하시라요. 혁명열사 따라 하시라요. 막 그러는 거.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요. 또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자면 한 100개도 더 되는데요. 한 2-3개만 말씀드릴게요. 동해 바다를 이렇게 우리가 두만강을 따라서 동해 바다 쪽을 막 구경을 많이 갔어요. 거기를 가다 보면은 바다에 조그만 전마선이 이렇게 떠 있어요. 그러면 그 전마선을 보고 저는 참 운치 있다 이렇게 사람이 보는 게 다르죠. 운치 있다, 아름답다 느끼고 있는데 남편이 옆에서 갑자기 아이고 저 조그만한 전마선을 타고 그 많은 탈북자들이 넘어오는구만. 아유 저거를 타고 그래서 막 그러는 거예요. 한 번만 내가 콕 찔러도 아랑곳이 없이 계속 얘기를 해요. 그 옆에 같이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 옆에 안내원들도 많이 있는데 또 큰일 났구나. 이걸 또 어떻게 하나 하는데 그 안내원이 그 얘기를 듣고 저는 그 반응에 놀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생님, 그런데 탈북자들은 남조선에 가서 잘 적응하고 삽니까? 오히려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탈북자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그들이 잘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남편이 뭐 잘 정착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 또 고향이 그리워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설명을 해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사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말을 했을 때 그냥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하는 모습에 제가 막 너무 놀란 거예요. 딱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제가 이제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우리 미국에 있는 교회 우리 친구들이 북한에 교회가 있다는데 그 교회 가봐.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가짜 교회인지 꼭 확인해보고 와. 그래서 알았어. 사명감을 갖고 제가 그래 진짜 교회인지 가짜 교회인지 꼭 알아보고 올게. 그리고 이제 북한에 처음 관광을 가서 3일째 되는 날 주일이 됐어요. 그래서 평양에 있는 봉수교회라는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 이것은 보나마나 가짜 교회일 거야. 내가 오늘은 분명포 목사님한테 이 교회에 대해서 막 자세하게 물어봐가지고 그것을 밝혀낼 거야. 막 이러고 갔어요. 근데 교회당을 딱 들어가는 순간 평양 한복판에 십자가가 걸려있고 그 평양 한복판에 십자가가 걸려있는 그 상황 속에 그 교회 발을 내딛는 순간 진짜 교회인지 가짜 교회인지 생각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가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덜퍼덕 앉아서 진짜 교회 가짜 교회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가 막 교회에서 말하면 회개라는 게 있거든요. 회개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 이 평양 한복판에 이 교회가 진짜 교회든 가짜 교회니라도 좋아. 어쨌든 누군가가 평양이 예전에 그 동양의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기독교인들이 많았잖아요. 누군가가 어쨌든 이 교회에 와서 우리 민족의 통일과 평화적인 앞날을 위해서 그들도 여기서 정말이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사람들이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동안 제가요. 그래 우리 남쪽에 정말 큰 교회들 많아요. 큰 십자가 걸어놓고 수천 명 되는 교인들이 들랑달랑하는 교회가 참 많아요. 미국에도 많아요. 그런데 그 자유롭게 왔다 갔다 큰 교회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거기에 들랑달랑하는 사람들을 다 진짜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거기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나 역시도 내가 정말 봉사도 많이 하고 뭐 선교한답시고 뭐도 많이 하고 큰 교회 교인 돼가지고 봉사하면서 왔다 갔다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진짜 교인이었을까요? 그 교만과 어리석음과 그야말로 지금 그런 내 죄를 막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야말로 내가 보듬어 안아야 할 우리 이웃이었는데 내 형제 자매였는데 내가 이들을 미워하고 원수처럼 했었지. 이곳에서 누군가가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민족의 평화적인 화합과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겠지. 그랬는데 나는 그것을 전혀 외면하고 이들을 손가락질하며 원수보다 더한 원수로 살아왔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 자리에서 우리 남편은 파트타임 교인이에요. 저는 풀타임 교인이라면 남편은 파트타임 교인인데 특별한 날만 가요. 그것도 할 수 없이 쫓아와요. 그런데 내가 교회를 안 가는 이유가 남편이 하는 얘기예요. 네가 진정한 기독교가 되면 내가 너를 쫓아가는데 너는 내가 보기에 개독교야. 그랬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내 나름대로 회개를 하면서 개독교에서 기독교로 변하는 그런 역사가 교회에서 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돼서 막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남편이 갑자기 막 이렇게 사진을 막 여기 찍고 저기 찍고 교회를 막 찍더니 들어오더니 우리 목사님 그 목사님한테 70이 넘은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 교회 진짜 교회예요 가짜 교회예요? 이 가짜 교회 맞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기도하다 말고 눈물 흘리다 말고 눈물이 쏙 들어가면서 가슴이 철렁하면서 야 정말 올 것이 왔구나. 이젠 진짜로 누군가가 옆에서 나타나서 따라오시라요 하고 이제 데려가면은 이제 내가 미국에 가서 오바마 대통령 만나서 그야말로 우리 남편이 우리 민족의 통일과 이러한 염원을 통일 운동을 하다가 잡혀가면서 창피하지는 않죠. 막말하다가 잡혀가가지고 제가 또 오바마 대통령 만나가지고 우리 남편이 막말하다 잡혀갔는데 어떻게 좀 꺼내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겠구나. 순간적으로 막 그랬는데 오히려 목사님이 그 말을 들으시더니 70이 넘으신 목사님이 그렇지 않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북과 남 동포들이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같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을 나는 살아생전 기도하면서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사히 제가 그 모든 그 우리 남편의 그 말하자면은 폭탄 발언 것을 넘겨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면은 얼굴이 헬쑥할 수가 있어요. 제가 6번 북한 여행을 다니면서 남편 때문에 이 정신적으로 얼마나 긴장을 하고 충격을 많이 받은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정말 너무나 다를 것만 같았던 그런 북녘 땅에서요. 저는 얼마나 다를까? 이질감이 얼마나 깊게 패여 있을까? 우리는 이제 함께 할 수 없을 거야. 그거를 확인하러 간 북녘 땅에서 며칠이 되지 않아서 야, 이들은 어쩌면 나와 똑같은가? 동질감만을 느낄 수 있는 여행이었던 거예요. 유적지를 가던 음식을 먹던 그 어느 하나 나와 연결이 되어지지 않는 게 없어요. 내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역사를 그들도 똑같이 고조선의 고주몽이 어떻다는 둥, 무슨 대조영이 어쩌다는 둥, 왕건이 어쩌다는 둥, 내가 다 배웠던 그런 역사를 그들도 우리 북녘 동포들도 함께 배워오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어디 가서 김치를 먹으면은 개성에 가서 개성김치를 먹으면은 개성 사람들이 김치는 뭐니 해도 개성김치지요. 그래요. 평양에 가서 또 김치를 먹으면 김치는 뭐니 해도 평양김치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나는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에요. 김치는 뭐니 해도 전라도 김치가 최고예요. 그러면 그렇습니까? 안 그래도 전라도 음식 맛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는 김치 얘기 하나밖에 한 게 없는데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들은 나와 정말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도 똑같이 나와 똑같은 인간사 희노애락에 눈물 짓고 기뻐하고 부모님들은 자식 교육을 걱정하고 나 같은 아줌마들은 저녁이 되면은 집 찬거리 오늘 저녁 뭐를 할까 걱정을 하고 하나도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정말이지 수천 년을 통해서 내려온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변할래야 변할 수 없는 민족적인 정서, 문화, 역사, 언어를 갖고 있는 내 동포였던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들 또한 우리 민족의 비극적인 분단, 이 분단의 아픔을 양옆에 걸머지고 퍽게 살아가고 있는 내 동포였던 거예요. 내 결애였던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보듬어 안아야 했던 해야만 하는 내 이웃이었구나. 여기에 내 이웃이 있었구나. 내 형제가 있었구나. 이들의 아픔이 이들의 아픔만이 아닌, 이들의 슬픔이 이들의 슬픔만이 아닌 나의 슬픔이구나. 우리의 아픔이었구나. 그것을 북녘 땅에 가서 느끼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질감은커녕 얼마나 똑같은가. 그들이 조금 생활 방식이 달라졌을 뿐이지 그런 어떤 우리의 본질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 우리가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기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는 내 동포들이었던 거예요. 항상 우리 이런 얘기 하죠. 이제 너무나 오랜 세월 갈라져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너무 이질감이 깊게 패여서 함께 할 수 없어. 만약에 정말 이질감이 깊게 패여 있으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못 살고 잘 사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정말이지. 근데 이질감이 너무 깊게 패여서 말도 안 통하고 생각도 나눌 수가 없고 너무 다르면은 통일이 되어도 문제고 통일도 어쩌면 한낱 꿈에 불과한 그런 일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가서 본 것은 우리가 함께 어울려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온 여행이죠. 제가 북한 땅에 수양딸이 많이 있어요. 수양딸이 2이나 있고요. 수양 동생도 있고요. 수양 조카도 많이 생겼어요. 그게 가능했던 것이 외국 관광객들은 가면은 동포들하고 말이 안 통하니까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근데요, 저는요, 가면은 만나는 동포 안내원 할 것 없이 금세 말이 통하니까요. 말 몇 마디 하면은요, 우리가 너무너무나 마음이 막 통하는 거예요. 정이 막 서로서로 막 주거니 받거니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을 서로서로 막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녘 땅에 많은 수양 가족, 대가족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가서 다가가면은 북녘 동포들이 다 도망가고 사진 찍자 그래도 사진도 안 찍을 거야.
처음에는 망설여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 북녘동포들이 되게 순박해요. 순수해가지고 부끄러움도 많이 타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머뭇머뭇거리는데 조금만 말이 통하고 동포다 하면은 금세 마음을 열어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 되게 막 망설였던 것이 제가 재미동포 남쪽 출신이잖아요. 북한에 가면요 구호 이런 거 많이 붙여 있어요. 철천지 미제 원수를 짓밟아 뭉개자 이런 구호들이 무시무시한 구호들이 철천지 미제 원수에 대한 구호가 엄청 많은데 제가 이렇게 가면은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면은 철천지 미제 원수 나라 게다가 그들이 말하는 남조선 출신 그냥 갇힐 거 다 갇힌 사람이에요. 적의 요 조건은 다 갇힌 사람이라 그럼 가슴이 철렁해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럼 가슴이 철렁해서 저 거기요 머물거리면 우리 안내원이 이분은 재미동포십니다. 미국에서 남조선 출신의 재미동포십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저 사람들이 다 도망가겠구나 하고 있는데 아니나 그렇기는커녕 덜썩 가서 손부터 잡아요. 북녘동포들 너무나 우리는 통일 얘기하면 그들하고 통일하면 안 돼. 이런 정서가 많이 깔려 있는데요. 북한은요. 어딜 가나 저 칠보산 골짜기에 살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도 그리고 도시의 어린애들을 만나도 길을 가면서 만나서 부딪혀서 동포라고 하면은 재미동포입니다. 남쪽에서 남조선 출신 재미동포 거기서 이제 남조선이라고 그러죠. 남쪽 출신의 재미동포입니다. 하면은 눈물부터 글썽여요. 우리 한 형제인데요. 우리 한 결인데요. 우리 빨리 통일해야 합니다. 통일된 조국에서 함께 만납시다. 인사가 꼭 통일된 조국에서 함께 만납시다. 통일을 입에 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참 정다움을 이렇게 저에게 느끼게 하는 그런 동포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대가족을 이루게 되어졌는데요. 우리 수양딸이요. 엄청 다릅니다. 우리 수양딸이 저를 보면요. 그야말로 부르주아 엑기스만 모아놓은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보면은 우리 수양딸요. 주체사상 신봉자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수양딸, 수양엄마, 수양관계, 딸과 엄마 관계가 되어짐에 있어서 그 어떤 다른 사상, 저는 다른 사상도 없지만 사상이나 이념이 저희 사이에 들어올 그 여백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 다름 그냥 인정하면 돼요. 우리 딸도 저 다른 거 인정하면 되고 저 또한 우리 딸 다른 거 보면 인정하면 되죠. 다름을 인정하다 보면요. 내 눈에 쌓여있던 선입견, 편견 이런 것들이 싹 없어져요. 그리고 서로가 이해하게 되어져요. 이해하다 보면은 그들의 아픔도 보여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이 아픔을 어떻게 함께 다독여 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것이 바로 민족의 동포의 사랑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다름을 인정하면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큰 강도요. 더 바다에 더 폭이 넓고 더 큰 바다로 다 가서 바다가 되죠. 그리고 아무리 뻥뻥 얼은 얼음도 따뜻한 물을 갖다 놓으면은 따뜻한 물에 다 이렇게 녹아내려요. 그죠?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이해하고 가다 보면요. 다 좋은 곳으로 흘러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더 넓은 품으로, 더 포용해주는 곳으로, 그리고 따뜻한 곳으로 다 포용이 되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수양딸하고 수양엄마 관계되어지는 데 있어서 이질감을 느꼈다든지 이런 거 단 하나도 없어요. 너무 사랑스러운 우리 딸인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제발 이렇게 통일은 대박이다. 이런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죠? 맞아요. 정말 통일은 대박이에요.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평범한 아줌마 눈에도요. 제가 좀 속물적인 근성이 있어서 그런지 북한에 가서 보니까 다 돈으로 보여요. 야, 이 많은 이 자원뿐 아니라 정말 우리가 남과 북이 서로 경제적으로 교류를 하면
정말 남과 북이 윈윈 해서 우리 남쪽은 경제 부국이 아니라 경제 대국으로 가는 그런 것들이 저같이 아무것도 경제에 대한 것도 모르는 사람 눈에도 보여요.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나아갈 때 경제 경협을 하면은, 협력을 하면, 야, 정말 이것은 엄청난 우리 민족의 축복이 되겠구나. 지금은 골칫거리인데 북한이, 야, 우리가 협력하고 사이좋게 화해해서 평화로운 관계가 되어지면은 경제적으로도 양쪽이 다 윈윈하는 엄청난 축복의 관계가 되어지겠구나라는 게 막 눈에 보여요. 북한에 할 거 너무 많아요. 뭐 무슨 항만도로, 뭐 무슨 최신, 뭐 전기공사부터 해가지고 뭐 상수도 하수도 할 것 없이 같이 힘을 모아서 건설해야 될 것들 엄청 많아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여기저기 우리 뭐 보니까 비정규직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비정규직이라는 단어 싹 없어져요. 같이 협력해서 나가면. 그리고요, 조태명태라는 얘기 많이 들려요. 여기 혹시 조태명태 되신 분 계세요? 여기에 와서 제 강의 들을 시간 없으세요? 다 올라가서 팔 걷어 붙이고 조태명태 할 것 없이 저 무슨 공원에 오다 보니까 연세 되신 분들이 거기서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까지도 다 올라가서 우리 같이 자 일할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게 저 같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눈에도 엄청나게, 야, 우리가 경제 협력을 하면 대박이구나. 저 사실 대박이라는 말 뭐 이런 말 좋아하지는 않지만 축복이로구나. 그게 막 보여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아무리 경제적으로 협력하고 정치적인 뭐 어떤 뭐가 같은 이렇게 접근이 되어진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민족 간에 남과 북 사람들, 대중들, 사람 속에 있는 지금 마음의 분단, 이것이 엄청난 분단입니다. 이 마음의 분단, 이 장벽을 먼저 허물어뜨려야 돼요. 허물어뜨려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만나는 기회가 있어야 돼요. 어떤 교류가 됐던 우리 민간 교류가 많이 되어야 돼요. 뭐 예술이 됐던 친선이 됐던 체육이 됐던 뭐 그런 교류를 많이 하면서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아시안 게임에 북한 선수들 많이 내려왔을 때 몇 마디 말 전하지 않고 그냥 얼굴만 봐도 어때요? 우리는 하나로구나 금방 느끼죠. 마음의 분단을 무너뜨리려면 만나야 돼요. 만나면요 우리가 금방 알아요. 우리는 다르지 않다는 것을. 그렇게 되어지면은 서로 이해하게 돼요. 이해하게 되면은 사랑이 샘솟게 돼요. 사랑이 샘솟게 되어져야지 우리 남북, 우리 동포들 마음속에 쌓이는 장벽이 무너지면서 신뢰와 사랑이 회복되어져야지, 그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되어져야지 그 다음에 경제협력이 됐던 무슨 협력이 됐던 접근이 됐던 그런 것이 정말 대박이 될 수 있지. 만약에 그 가장 중요한 우리 민족 간에 그런 사랑이 회복되어지지 않고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서 경제 회복이든 뭐가 경제 교류가 됐든 뭐는 다 통일이 대박이 아니라 쪽박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만 들고요. 제 말이 많죠. 빨리 끝날게요. 제 남편이 말이 많다고 자꾸 지금 눈치를 주는데요. 제 남편요. 잠깐 귀를 막고 계세요. 제 남편이요. 저랑 결혼하기 전에 제 마음을 얻기 위해서 뒷조사 다 하고 막 친구들 만나가지고 은미가 뭐를 좋아하는지 뭐를 해줘야지 좋아할까, 뭐가 문제점인가, 뭐가 필요한가 막 다 알고 다니고요. 그래서 정말 입속의 혀처럼 저한테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이해도 너무 잘해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사람이야말로 우리 아버지보다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버지보다도 나를 이해를 참 잘하네. 그래서 쏙 넘어갔어요. 그래서 결혼을 딱 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는 제가 우리 남편한테 그 반대 역전이 돼가지고 제가 남편한테 다 흡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래라 그러면 네, 저래라 그러면 네, 이런 관계가 돼져버린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렇게 먼저 다르다 뭐 다르니까 이게 달라서 나는 너랑 함께 할 수 없어. 너는 저게 달라서 그거를 고쳐 이걸 고쳐 하고 백날 그러면은요 우리의 관계가 70년이 아니라 700년도 갈 수 있어요. 서로 다르다고 그걸 고쳐야 돼, 저걸 고쳐야 돼. 그것이 아니라 먼저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그냥 먼저 서로가 다가가는 마음이
그죠? 이해하는 마음이. 통일이 대박인데요. 통일의 대상, 맞아요. 통일이 대박인데 통일의 대상이 누구예요? 통일의 대상은 북한이에요.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의 저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이해해 줘야 되는지, 저들이 어떻게 해야지 저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지, 서로가 마찬가지예요. 북한도 남쪽의 사람들의 마음을 사야 되고요. 남쪽도 북한 사람들의 마음을 사야 돼요. 그렇게 서로 알아야 되지 않아요? 대상이 북한인데, 북한에 대해서 잘 알려고 좀 뭐 다가가려고 그러면은요, 요즘 종북, 빨갱이 막 이래요.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종북이라는 저는 개념 잘 몰라요. 아니, 북한 동포, 대상이 북한인데 그 북한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고 노력하는 거, 그거는 좋은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통일의 대박으로 가기 위해서 그들의, 북한 동포들의 삶이 지금이 어떤지 바라보려고 하는 그 자체가 종북이라면, 그럼 저는 아마 종북 맞아요. 제가 북한 여행 가기 전에는요, 우리 북한 동포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냉소적이고 차갑고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무찔러야 할 공산당 오랑캐, 정말 그런 악당 로봇 같은 사람이었어요. 북한에 갔다 와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저들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지금 비정상적으로 분단이 되어져서 얼마나 서로 고충이 많습니까? 불이익이 얼마나 많습니까? 화해하고 화합하고 우리가 같이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어야겠구나 라는 마음이 생겼고, 진정한 통일을 염원하게 됐어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북녘 동포들을 좀 보듬어 안아줘야 되겠구나. 그래도 우리가 좀 더 너그러운 형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북녘 동포들보다 그래도 더 여러 가지로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과 같은 마음으로 어루만져 줘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엄청난 변화죠. 북에 가기 전과 갔다 와서. 이런 상황을 보고 종북이라고 그러면은 그러면 그게 저는 종북의 개념을 모르니까 그럼 종북입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요, 지난 세월 동안에 일본으로부터 어땠습니까? 빨개 벗긴, 역사가 빨개 벗겨져서 우리 역사가 강간을 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가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살았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그런 일본과도 지금 어떻습니까? 잘 지내죠. 협정이니 뭐니 하고 평화롭게 지내죠.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일본하고도 우리를 개만도 못한 취급을 했고, 우리의 역사가 빨개 벗겨 강간을 당한 그런 삶도 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협력하니 하면서 살아가면서 왜 우리 동포들을 끌어안지 못합니까? 그래서 저는요, 이미 통일된 조국에서, 조국이라는 말을 쓰니까 또 무슨 종북이라 그러는데, 저는 조국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죠? 예. 저는 통일된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같이 평범한 사람은요, 통일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저 가고 싶을 때 가고, 보고 싶은 사람 있으면 언제든지 가서 마음대로 보고, 그리고 백두산에 가서 천지 구경하고 싶다 그러면 쑥 가서 천지 구경하고, 내려오면서 원산에서 가물치 회 한 접시 먹고, 우리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그죠? 그게 통일이지, 뭐가 대단한 통일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오늘의 주제가 남과 북 우리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는 함께 어울려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사이좋게 다시 잠깐 비정상적으로 끊겨져 있던 우리의 역사의 물줄기를, 비정상적으로 흐르고 있는 이 역사의 물줄기를 다시 제대로 돌려서 우리의 잠깐 끊어졌던 찬란한 우리의 역사의 물줄기가 다시금 더 힘차게 제대로 뻗어나가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것을 소망합니다. 쉽게 말해서요, 가와 만사성,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 편안해야 망가질 일이 잘 됩니다. 작게는 우리 가정, 그렇죠? 가정이 분열하고 싸우고 그러면은 그건 화목하지 않은 가정, 그럼 그 가정, 그 화목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다 풍지박산 나는 그렇다고 얘기하죠.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남과 북 우리 한 결의예요. 우리가 지금 한 형제들끼리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이 물려준 한반도인데 일제시대 때는 어떻게 독립운동을 해서 빼앗은 우리나라인데, 그리고 제가 저기 최북단에 가니까 이순신 장군이 거기서 여진족을 물리쳐서 최북단 그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이 만나는 거기 만나는 꼭지에 우리 이순신 장군이 여진족을 물리쳐서 그것을 기념하는 기념관이 엄청나게 크게 잘 지어져 있어요. 그 시절에 살았던 백성들이 이순신 장군을 기념하면서 기념종도 만들어 놓고 기념비도 만들어 놨어요. 지난 4월 달에 왔을 때 제가 해남 땅끝마을에 가니까 거기도 이순신 장군께서 명량대첩 그래서 엄청나게 외세를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셔서 그것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있었어요. 우리 이순신 장군 그 시절에 그 교통도 좋지 않은 그 시절에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냥 힘들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우리 한반도를 지켰는데, 지금 선조들이 우리를 바라보면 어떻겠습니까? 이 뭐 하는 짓이냐? 니네들 뭐 하는 짓이냐? 그렇게 형제끼리 총뿌리를 겨누고 서로 왜 그러고 살아가느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제대로 우리가 정상적인 가와만사성, 우리나라가 화목해야 우리가 대외적으로도 모든 것이 잘 풀릴 거라는 것을, 저는 뭐 정치 전문가도 아니지만 그냥 그런 아줌마, 가정을 가꾸고 있는 아줌마 입장으로 봐도 가와만사성, 그래 우리 민족이 남북 화해하고 분열하지 않고 증오하지 않고 총뿌리 겨누지 않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대외 모든 일들도, 대외 정세도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득이 되게, 이득이 되게 다 쫓아올 거라는 것을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